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책을 읽긴 읽었는데 정말 읽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들의 성적과 실력을 높여주는 독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독후 활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독중 활동, 그죠?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활동을 해 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독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독중 활동 같기도 한 활동인데 어쨌거나 성적과 실력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독후 활동은 서머리 쓰기, 그리고 AR 퀴즈 보기, 이런 식으로 퀴즈를 본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요약 정리를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팁은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인 소설 읽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카데믹에도 적용이 돼서 수능 영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토플 같은 거 보게 되면 토플에도 적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 영상 준비하다 보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필했던 영단기 토플 리딩 교재인데 이 교재에다가 제가 그 비밀을 사실 넣어놓긴 했었어요. 토플 같은 경우는 다 읽고 나면 맨 마지막에 서머리라고 해가지고 2점짜리 100점이 가장 높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뭘 시켰냐면 이 책 자체에 아예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지문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항상 지문 하나마다 이 지문의 소재와 특징을 적도록 했어요. 자, 소재와 특징을 적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주제문 혹은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문 혹은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 꿀팁인데요. 자, 왜 그런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대부분의 긴 책들을 보게 되면 책들이 한 번에 읽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챕터로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챕터로 나뉘어져 있을 때 이 중간에 제목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는데 요즘 책들은요, 제목을 빼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챕터의 번호만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챕터의 번호만 주든 아니면 각 챕터에 제목이 들어있든 상관없이 아이들만의 자기만의 제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만의 제목을 만들어 보고 이 제목에 두 가지는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났던 사건, 이벤트가 무엇이었는가, 혹은 사람,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일단 찾아보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혹은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책을 읽긴 읽었는데 정말 읽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이가 책을 한 챕터를 읽을 때마다 아이는 계속 뭘 해야 돼요? 제목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제목을 적으면서, 그리고 이거 학원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 항상 제가 적었던 저의 제목하고 아이들이 적었던 제목을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문을 읽었는지 그냥 확인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하고 비슷한 정답을 적는 친구들이 독해력이 더 높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진행하면서 보니까 정말 성적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제목을 잘 뽑으면 잘 뽑을수록 이 아이의 실제 성적 자체도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제목을 뽑는 노력을 하면서 아이들은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폭 빠져들어서 읽었을 경우에도 한번 읽다가 숨 쉬고 다음 챕터가 넘어갔을 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빠져나와서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였었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한 5개의 챕터를 쭉 같이 읽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객관적인 시선으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메인이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럼 아이들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인지 자꾸만 구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의 과정이긴 하나 이 즐거움의 과정 속에 스스로에게 하나의 퀴즈,
스스로에게 하나의 어떤 태스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책을 혹시 제목을 정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 중요한 것을 못 찾아낸 거겠죠?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스스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보면 본인들이 자꾸만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골라내면서 더 좋은 정보를 자꾸만 찾아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사건 중심으로 쭉 나열하는 독후 활동 하나를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굳이 긴 문장으로 글을 쓰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아이들이 이렇게 소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학습서를 보더라도 학습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읽으면서 여기가 가장 중요했던 거구나 먼저 정리하게 되면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용이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실력 역시 쑥쑥 쌓인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